참석자로 있다 나오니까 진짜 더 떨리고요. 몇백 명 있어도 안 떨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더 떨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중 언어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단단하게 많이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열리셨을 것 같아요. 이중 언어는 제 파워포인트가 좀 이따 열릴 텐데 영어로는 바이링구얼이라고도 하고요. 또 듀얼 랭귀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이 아니면 듀얼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쓴다 라는 의미로 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축복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시지는 않으셨지만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 기도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면 3일 동안 이렇게 나오실까 정말 축복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누어 주신 그 그레이슬리 자매님하고 아침에 홍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쩜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민들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준비됐네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2003년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2003년, 2004년에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ESL, 그때는 ESL이에요. 세컨드 랭귀지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컨드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은 쓰지 않고요. ELL이라고 해요. English Language Learner. 그래서 ELL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그 과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또 이훈 선생님께서 주신 그 뒤에 자료가 또 있죠. 바일링구얼에 대해서 그 내용도 그렇고요. 제가 공부하는 라살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중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듣기에 안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보시면 성경적 이해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MK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의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내용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선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용을 보시니까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말하는 내용과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이 이중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양쪽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경우에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하자면은 놀랬을 거예요. 네가 헬라어를 하느냐? 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할 기회를 얻었고 또 히브리 사람 앞에 섰을 때 히브리 말로 자기의 모국어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 이중 언어라는 것은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또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기에 MK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돌려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돌려주시면 역사일의 이중 언어는 항상 있어 왔어요. 성경에도 보시겠지만 TCK라는 것은 항상 언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모세, 요셉 항상 있어 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교육이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기러기 엄마들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중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모국어로 얘기를 하다가 몇 천 가지 언어 중에 한 가지로 얘기하다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로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지 않게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 전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언어가 예전에는 연구되던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로는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 언어라는 말이 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중 언어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으로는 그냥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중 언어가 왜 이슈가 되느냐? 이중 언어이기 때문에 first language하고 second language가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언어 그냥 간단하게 표시할 때 L1 그게 제1 언어, 그다음에 L2가 제2 언어예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가 되고요. 삼중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밸런스가 되어 있느냐.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거를 맥시멀 미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다 완벽하게 모국어처럼 해야 우리는 이중 언어라고 부른다. 까탈스러운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힘들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모국어와 제1 언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1 언어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제1 언어가 있을 때 제2 언어가 더해져서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냥 이중 언어다. 이거를 미니멀리스트라고 말을 하죠. 어느 쪽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학계에서는 그거는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미니멀리스트 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맥시멀리스트의 이중어는 상당히 불가능해요. 부모가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일본 사람 이렇게 부모가 만나서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는 이상 거의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L2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렉티브인 경우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환경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일렉티브를 예전에 사람들이 뭐 로마에서도 여러 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엘리트였거든요. 그 사람은 그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배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엘리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일렉티브는 보통 엘리트들이 썼던 이중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하층민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대 이전에는 이중 언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세컨 랭귀지를 배워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언어 미숙. 제가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언어 미숙이더라고요. 세마이링구얼.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세마이링구얼. 이게 두 가지가 완벽하게 되면 바이링구얼인데 둘 다 미숙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죠. 세마이링구얼. 저는 이 말에 아주 그냥 경고를 들고 사는 엄마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 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엄마라서. 교사면 안 울었을 텐데 엄마라서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중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요. 아까 아침에 홍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중언어를 씀으로써 아까 제가 조금 적었어요. 두뇌 기능이 좋아진다. 또 의사소통 기능이 확장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좋아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연구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이중언어를 쓴 사람은 치매가 올 수 있는 연도수가 4년 정도가 느려진다. 이런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중요한 6번인데요. 또 다른 이중언어의 구분으로는 이중언어가 L1이 있을 때 L2가 더해짐으로써 L1이 점차 사라지는 subtractive라 그러죠. 감산적 이중언어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L1 위에 그대로 L2가 더해져서 이 두 언어가 같이 공존하는 첨가적 additive 이중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 L1 위에 L2가 더해질 때 언어적으로 엄청나게 효과를 누린다. 이런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중언어 학습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L2의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L1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통 ESL, ELL 부분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울컥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첫째 제가 아이가 4명인데 각자 다른 모델이죠. 모델인데 제가 이 처음 내용을 들었을 때가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이는 이미 4, 5살이 되어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 3, 4년을 투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L1 위에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L1이 그릇이라고 하셨죠.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L1이라는 이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안에 이만큼의 양, 넘칠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양의 L2, L3, L4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 얘기가 저는 참 좋았어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L2 사용자의 주변 환경에서 모국어의 언어와 문화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는 것, 교사와 부모와 가족들과 여러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성공적으로 감산적이 아닌 추가적, 첨가적 이중 언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영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나이 드신 아떼 아니면 기사들을 만나면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걸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있는 10대들이나 20대는 학교에서 막 영어를 배우기는 하는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L1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영어로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진다.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휘 능력이 언어 능력이 사고 능력과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 있는 언어 정책과 관련하여서 필리핀도 이제는 따갈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그것을 공조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L2, 세컨 랭귀지의 이원적 구성이라는 게 있고 아까 홍 교장쌤이 잠깐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냥 빅스라고 말을 하죠. 제가 그 위에 이렇게 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표에 나오는 빅스라는 말과 켈프라는 이 용어는 언어학자 짐 쿠민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1979년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빅스 앤 켈프라고 하는데요. 빅스는 뭐냐면 다 영어 잘 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래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 같이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Communication 아니면 Communicative라고 말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대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을 배우는 기본 대화, 우리가 말하는 회화, 이 정도의 영어를 빅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네, 켈프라고 말씀하시죠. 인지적, 학문적, 언어, 능력. 네. 이 빅스는 보통 컨텍스트 임베디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훨씬 쉬워요. 그리고 기간도 아까 홍 선생님께서는 2년 정도 얘기하시는데 짧게는 6개월. 아이가 좀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아이들이 금방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놀 수 있고 운동장에서 대화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켈프를 보시면 context reduced예요. 교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를 때마다 손 들고 물어볼 수 없고요. 친구를 꾹꾹 찌를 수도 없고 눈치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켈프가 공부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재미있는 연구가 뭐냐면요. L1의 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 어저께 그레이스 리가 나온 경우를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동생과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거예요. 자기는 4학년 때 왔고 동생은 2학년 때 왔다고 했는데 4학년 때 왔으면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책도 읽고 쓸 줄 알거든요. 그렇게 L1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 저희 아이들 같이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L1이 다행히 아주 잘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L1 학습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따라잡으려면 7년에서 10년. 저는 이걸 정확하다고 봐요. 저희 딸 9학년이고 그리고 K부터 다녔으니까 10년째거든요. 이제 되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딱 말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대화가 되는구나. 저는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느 정도 했을 때 네가 이 정도 말로 대화 소통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무시당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저는 아마 여기 여러분 계신 분보다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고학년이 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연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빅스라는 랭귀지는 표정, 몸짓, 질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눈치코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리고 빅스는 문장이 간단해요. 나 뭐 줘. 끊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거 했니? 아니?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말할 때 쭉 만연체로 얘기하죠. 끊을 수 없죠, 중간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한 빅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교실에서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지 않는 얘기들을 모르는 언어로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해 보셨으니까 공부할 때는 대조, 비교, 인과관계, 복잡한 문장 구조, 분류도 해야 되고 추측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밑에다가 좀 진하게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L1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느냐. L1의 아이디어, 자기가 공부했던 그 부분이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개념, 분석, 기술 등이 L2로 전환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아, 너는 한국말만 하고 영어 잘 못하니까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할 거야. 동생이 더 잘 적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동생은 잘 적응해요. 빅스에. 훨씬 더 2년 짧게 걸릴 거예요, 아마. 6개월에서 1년이면 빅스라는 언어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나이가 조금 더 많이 온 아이가 빅스가 되면, 전제가 있어요. 이 켈프는 빅스가 전제예요. 빅스가 전제되었을 때 공부를 해본 아이가 이해력이 있는 거죠. 이미 이게 이거구나. 개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물론 여러분들의 아이 자녀들이 나이가 다 각자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배를 타고 떠났잖아요. 이미 여러분 저희 다 애들이 뱃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다 나와서 나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모두 다 각자의 배를 타고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답은 다 달라요. 그냥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뿐인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배운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L2 습득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Silent Period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에 제2 언어를 접했을 때 침묵 시기가 온다. 갑자기 뛰어들기가 쑥스러운 거죠. 뭔지도 모르겠고 침묵 시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코드 스위칭이라는 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는 뭐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이들.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날마다 고쳐주는 일인데 코드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가 저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코드 스위칭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단어가 요거는 한국말이 기억나는 영어 한국말 얘기하다 요 단어는 영어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섞어서 쓰시죠.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저희 아이들이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한국 얘기로 하다가 갑자기 얘가 just in case 이거는 항상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몇 년을. just in case. 어느 날 순간 이게 머릿속에 딱 거슬렸어요. 내가 이걸 미스했구나. just in case. 그래,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혹시 몰라서. 이런 식으로. 코드 스위칭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버릇이 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막 심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단어, 문장 이것들을 처음에 들어주시다가 이게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중언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코드 스위칭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잘 보셨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주시는 것이 하나의 큐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베이슬리가 for example은 계속 영어로만 그랬어요. 맞아요. for example을. 맞아요. 또 transfer라는 게 있어요. 전환, 변화, 뭐라 그래야 될까? 변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이렇게 싹 바뀌는 것처럼 어제 정말 좋은 예를 보셨을 거예요. 싹 바뀌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되고요. 또 language loss라는 게 있고 language fragility라는 말이 있어요. fragile, 깨진다는 뜻이죠. fragility가 뭐냐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하나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언어가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손실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랭귀지 프레질러티라는 말이 제가 아까 울컥했던 그 세마일링구얼, 그 단어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으면서 사라지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교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언어학자들도요, 남의 자식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요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저도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이거 녹음하고 기록했다가 나중에 연구하고 싶다 했는데 삶 속이 삶이 바빠서 밥 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쳤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료가. 제가 어저께 그레이스 리를 보면서 느꼈는데, 저는 이거 무슨 단어를 쓰면 좋을까? 매니저? 엄마는 매니저? 엄마는 스포츠 무슨 코치 역할? 뭐 이런 얘기하다가 코치라는 말이 가장 좋겠구나. 부모는 코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언어적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do's and don'ts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엄마는, 아니면 아빠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마더텅이라고 하는 이유는 엄마에게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많이 대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상황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엄마가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마더텅. 저희들은 마더텅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는 정말 좋은 관찰자가 돼야 되겠다. 정말 좋은 관찰자가 돼야 되겠다. 아이가 이 시기에 맞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엄마들보다 저희는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1 언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비교도 사실은 좀 하셔야 돼요, 주변에. 저 사실 비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얘가 지금 한국어가 한국에 있는 3학년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3학년일 때 친구들을 집에 불러온 미국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이 미국 애들 3학년하고 언어는 물론 같을 수는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거는 아까 보셨지만 7년, 10년이 거쳐서 9학년이 됐을 때야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될까? 그 전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7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 다. 이거 두고 하는 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진짜. 저희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른 돼서 세컨 랭귀지 배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두 아이들이 이 언어를 두 가지 같이 쓰고 있는 거 50대 50으로 쓰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관찰. 과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 맞는, 나이에 맞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평가. 좀 냉철하게 평가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가하지만 뭐 야단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족한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칭찬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넌 정말 대단한 거야. 넌 두 가지 언어를 쓰잖아. 이거는 엄마로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솔직히 있어. 이게 세마일링구얼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놀라운 거예요. 페이스 아카데미 저도 교사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대단하다. 너희 아이들 영어 하는데 어떻게 한국말도 하냐? 놀라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놀라운 거죠. 그런 장점들도 아이들에게 칭찬으로 북돋워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느냐? 그 가치와 중요성을 주는 사람도 아무도 아닌 부모지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누가 막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쭉 다 들으셨죠. 제가 오늘 강의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게 딱 깔아주셨어요, 기본 바탕을. 그래서 부모님은 긍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몰라요. 아이들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 엄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모델들을 계속 보죠. 저는 그레이스 리 보면서 우리 딸이 여기 와서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녹화를 잠깐 했는데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도 부모가 코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대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으셨죠? 어제 그레이스 리가 말씀하셨지만 부모와의 내가 대화를 잃지 않고, 어쨌든 제가 모국어를 한국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예요. 그 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 끌어냈다는 거. 제가 큰딸에게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저 이은이 잘 아시죠? 지금 뭐 어느 정도로 한국말 영어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3, 4년 정도를 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늦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한 3, 4년을 매일매일 붙들고, 지금은 토요일마다 한글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붙들고 얘를 공부를 시켰어요. 정말 엄마를 미워할 정도, 엄마 공산당이야 막 이럴 정도로 붙들고 공부를 시켰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9학년이 됐는데 제 생각에 한 6학년, 7학년, 한 7학년 정도부터는 언어에 대한 전쟁이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토요일날 한글 숙제하는 것도 제가 푸시도 덜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얘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말로 학교 갔다 오면, 어제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말씀이 했던 게 뭐냐면 엄마의 역할, 먹여주기, 들어주기. 아시잖아요. 이거는 언어와 관계없지만 먹여주기, 들어주기. 먹여주면서 들어주면 최고예요. 학교 갔다 오면서 먹여주고 듣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이중언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이 아이와 같은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들어주는 이 시간이 정말 베스트 모티베이터가 아닐까요? 가장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친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숙제가 어디 있는지, 뭐 다음에 뭘 할 건지, 그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어느 순간 감사하다. 내가 몇 년을 그렇게 울고 고생을 했더니 이런 감사한 일이 오는구나 하는, 그게 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훨씬 쉬웠어요. 네 번째 아이는 걱정도 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언어적인 인풋이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지금. 걱정이 안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수월하게, 뭐 제가 무슨 대단해서 목표를 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제 인생의 이 테마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만큼은 내가 꼭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좀 센서티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극과 격려를 많이 해준다. 어제 좋은 말씀 들으셨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줄 수 있느냐. 책 정말 좋아요. 만화책도 어제 많이 나왔죠? 만화책도 교육 만화로 보니까 안 좋은 만화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꺼번에 싹 쓸어서 버린 경험이 몇 개월 전에 있어요. 저희 남편은 미디어 교수거든요. 미디어에 대한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저희 집이. 나중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어서 이훈 선교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시면 그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미디어의 전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책도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버린 경험이 있는데, 잘 선택하셔서 책자, 그 다음에 만화책, 그 다음에 미디어를 선택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스크린을 하신 다음에 교육적인 것으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울지 않도록. 이 나라 말을 L1을 쓰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L2를 쓰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 부모로서는 제가 보기에 L2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어려울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과 노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내가 만나게 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언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게. 제가 다른 것은 치맛바람을 부린 적이 없는데, 사실 아이들 성적도 그렇게 관심 별로 없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욕심을 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쪽 사람들도 만나고 이쪽 사람들도 만나서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APNTS의 이 모토가 Reaching the Culture Through Christ인가? For Christ인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리가 된다. 세상의 다리가 된다 그랬는데, 저희 집 모토가 그래요. 너희들은 다리가 되어라. 이 두 나라 문화, 두 나라 언어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극과 격려,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드라마 예전에 많이 보여줬어요. 특별히 이제 무슨 로맨스와 관련된 그런 거 말고요. 태왕사신기로 비롯해가지고 시리즈 그때 비디오까지 구해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때 그런 노력을 했어요. 저희 딸이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한국말 늘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그거는 좀 했어요. 이제 같으면 드라마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 don't가 뭐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아마 페이스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그레이스 리가 그랬죠. 한국 사람이 없어서 금방 배웠다. 근데 페이스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제 많은 곳에 선교지에 한국 분들이 모이는 곳이 많아요.
말하지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페이스 아카데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지나친 L1 사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떨 때는 비밀어처럼 쓰이고 어떨 때는 부정행위를 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L1을 강조하되 중요한 것은 제 모토는 그렇기 때문에 브리징 컬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한국 사람과 있을 때 저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국 어른들과 있을 때 한국말로 얘기를 해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못하면 안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해라. 대신에 한국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절대 소외시키지 말아라. 네가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를 시키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네가 소외당하면 좋겠느냐.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제가 항상 격려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MK로 자라나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 컬처잖아요. 트랜스 컬처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좀 배우는 에티켓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L1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만 환경에 따라서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예의를 지켜주고 에티켓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잘 관찰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just in case 이제 쓰지 마.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너네들만 알아듣지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거는 외계어다. 섞어서 쓰면 한국에서 오신 분도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제3의 언어가 되는데 그 제3의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너무 작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장난으로 쓸 수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외계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몇 분 남았어요? 1분? 네네.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아이가 ELL 클래스를 들어갔다 해서 우리 아이가 모자르구나, 부족하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한 아이가 더 금방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극을 주시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 다 했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 페이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서머리를 하면서 영어로 그 전 페이지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Be an observer, be a motivator, be a communicator, be an encourager, be a resource person. 감사합니다.